별표. 자, 뭐가 출제가 많이 되냐면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이제 대손 세액 공제를 고려한 대손의 회계 있죠? 요거를 출제 많이 해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손세 공제가 포함된 대손분계 있잖아요. 요게 아마 교재 몇 페이지 거냐면 저기 놓고 왔네. 회계 부가수 저기 있는데. 놓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응. 나중에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놓고 온 것 같아. 예. 자, 아무튼 요거 잘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대손세 공제가 포함되어 있는 대손 회계 처리 있잖아요. 요 회계 처리는 저기 있구나. 아닌가? 맞네. 응. 자, 교재 어딨냐? 53페이지는 53페이지. 아마 여러분 대손세 공제 고려한 회계 처리가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 푸시면서 그 두 개 다 출제 잘해요. 그죠? 자 보시면 이거는 그러면 대손세 공제가 포함된 대손의 회계 처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구 활용하시냐면 이건 이거죠.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걸 지금 대손세 공제 받았던 채권을 회수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손세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 증가시키죠. 맞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손세 공제받았던 채권을 회수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때 배우시죠. 그 문구를 그대로 쓰셔야 돼. 그럼 우리가 우리 매출세액이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에 가산한다 이거를 그대로 분계를 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은 누가 봐도 10만 원이죠, 매출세액이? 그렇죠.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은 성격이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부채. 예, 그럼 부채에 가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가세 예수금 부채가 늘어야지 대변으로. 10만 원. 그러면 실제로 보면 우리가 대손 충당금은 100만 원만 증가시켜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작년에 떼었을 때 110만 원 떼었다라 생각해 110만 원 떼었어요. 110만 원 떼었는데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내가 110만 원은 작년도에 못 받았지만 10만 원은 나라에서 낼 세금에서 빼줬겠죠. 그럼 나라에서 빼줬으니까 대손 충당금은 10만 원만 100만 원만 깎겠지. 이해되세요? 110만 원 못 받게 됐지만 나라에서 내 세금 10만 원을 깎아줄게라고 작년도 했으니까 나는 손해 본 거는 100만 원만 손해 본 거잖아요. 그럼 대손 충당금을 작년도에 100만 원만 없앴을 거니까 살리는 것도 100만 원만 살려야 돼요. 이 논리. 다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순서로 따지면 이 부가세 예수금부터 먼저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차변에 현금 110만 원 잘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채를 10만 원 증가시키는 거예요. 빵꾸 나는 곳에 대손 충당금만 냅다 갈기시면 오류가 해결이 돼 그냥 무조건 다 맞게 돼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그럼 분계를 이건 누가 봐도 일반점표 입력 분계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일반점표 입력을 가가지고 날짜 1월 1일자에 차변에 현금 110만 원이죠? 그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부터 먼저 대변에 적는 거예요. 10만 원. 그럼 나머지가 대손충당금인데 이게 외상매출금에 대한 건가요? 바드럼이구나. 바드럼에 대한 거니까 111번 거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시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출제를 꽤 해요. 다만 2번은 그냥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유형이지만 예, 회계 1급 하시는 분들도 맞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할부로 차를 샀대. 그러면 차는 재고 자산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 할부로 샀었을 때에는 미지급금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거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원금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였다는 거잖아요. 요걸 갚았으니까 얘는 미지급금 까란 얘기고, 거기에다가 이자 11만 원까지 합쳐서 120만 원을 줬다. 보통예금에서 맞나?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하기 힘드냐? 자, 얘도 누가 봐도 일반적표죠? 3일날 차변의 미지급금의 채무 거시 현대자동차 네, 1090 빵빵빵. 그 다음에 차변의 이자 비용. 자고로 그럼 채권 채무 아니면 거래처 걸든 안 걸든 채점 대상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 채권 채무만 거래처 걸게요.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자료 그냥 해석하라라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별표. 그럼 3번 어디에다 입력하셨어요, 이거? 일반 전표 입력하셨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셨어요? 일반입니다. 메인 매출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간다라고 했죠. 맞죠?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 불공제되는 건 뭐만 입력해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신고서 입력하나요? 불공제? 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아닌 걸 받은 거 있잖아요. 뭐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불공제 신고서 입력해야 하네요. 안 해요. 우리 신고서에 세금 계산서 아닌 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아닌 건 신고서에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입력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 말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갈 불공제는 세금 계산서만이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닌 불공제는 매입 매출 전표에도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 전표로 가요. 이게 만약에 세금 계산서다라고 하면 그거는 신고서에 들어가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가는 거지만 얘는 지금 카드잖아요. 카드. 카드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세금 계산서 아닌 애죠. 아닌 애니까 신고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전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판단할 줄 아셔야 돼. 시험에서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일반인지 메인 매출 전표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지. 그죠? 이렇게. 그럼 그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네, 1월 4일 일반 전표니까 알고. 1월 4일자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죠?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접대비가 아니라. 네, 11만 원 대변에 미지급 채무니까 거래처 국민카드 거셔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공이라는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 일단 매입세 부담하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도 별표. 자, 별표다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잘 나오는 애들 별표예요. 잘 나오는 애들. 뭐냐면 이거는 입력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거 보시죠. 이게 이거야. 여기. 우리가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 부담하면 불공제죠. 그죠? 불공제인데 지금은 세금 계산서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얘가 이제 매입 매출 전표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세무 2급까지는 우리 매입세 불공제 유형이 면세 쪽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매입세 불공제가 왜 그런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 집어넣어라 이것만 달라요. 그죠? 그리고 6,200만 원이죠. 설치 비용은 기계장치 사용할 수 있으려면 설치해야 되니까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6,200만 원이 돼야죠. 공급가액이 공급가액. 자, 그리고 여기 기계장치 6,600만 원은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고 그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요 22만 원은 현금 220만 원 현금 하시면 되겠죠? 자, 일괄 받았으니까 한 방에 처리하라라는 거예요. 한 장짜리 받았으니까.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1월 5일자
내릴게요. 자, 유형은 불공입니다. 54번. 자, 그럼 품목, 수량, 단가 얘는 그 뭐냐? 복수거래 아니면 채점 대상 아닙니다요. 자, 공급가액은 6,200 일괄적으로.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리가 구매한 데가 드림. 그 다음에 전자라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1번. 여기에서 여러분들 불공제 사유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 예. 불공제 사유는 여기 5번 면세사업 관련 잡으시라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아, 이게 좀 확대가 안 돼. 이렇게 할게요. 요거 5번. 이렇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붕괴 유형은 혼합이죠. 누가 봐도. 자, 그러면 기계장치 6,820만, 뭐야? 6,82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이 220 나갔고, 나머지는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여러분들?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좀 어려워요. 5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실제 기출문제예요. 뭐냐면, 자, 들어보실 게, 우리 재화의 수입이죠.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입이라는 유형 있잖아요. 그 수입이라는 유형은 외국에서 재화 수입하면 무조건 거는 거예요. 표정이 그렇게 알고 계신 아닙니다. 매입세 공제가 되는 수입세금 계산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테슬라 차량을 외국에서 수입한 거야. 그럼 매입세 불공제 안 될 거 아니에요. 비영업용이니까. 맞죠? 그때는 불공 거셔야 돼. 불공. 외국에 수입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수입은 재화를 수입했는데 그게 매입세 공제 가능할 때 수입세금 계산 받고. 그럼 질문.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면 상대방 미국 그 외국 놈이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안 내니까 우리가 재화를 수입할 때는 누구를 공급자로 봐요? 세관장 있는 세관장을 공급자로 보니까 조심하시고 공급자를 누구 거셔야 되냐면 울산세관 거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조심. 가끔씩 세금 계산서 안 주고 말로 던져주면 지면서 대문 걸어요. 큰일 난다 여러분들. 자, 근데 보니까 여기요. 근데 여기 보면 과세 표준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 500만 원이 과세 가격이 500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죠. 그냥 원재료는 여기 세액 50만 원 준 거예요. 준 거고 여기 관세하고 통관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착품 계정 사용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관장한테 주는 건 부가가치세 50만 주는 거죠. 요 500은 세관장이 50만 원을 걷기 위한 가상의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50만 원 세관장한테 주고 그 다음에 요 관세와 통관수수료 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실 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요 상단부는 신고서로 갈 놈입니다. 상단부는 신고서로 갈 놈이고 요 하단부는 우리가 일반점 입력으로 갈 놈이에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1월 30일자 유형은 55번 수입이잖아요. 자, 공급가액은 500. 그 다음에 여기 울산 세관 거시면 되겠고. 울산에 세관이 있어요? 모르겠는 나도. 울산에 세관이 있나? 아무튼 그냥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맞고, 근데 붕괴 유형은 다 혼합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질문, 요거 원재료예요,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50만 원. 부가세 대급 맞아요. 왜? 매입세 공제되는 거잖아. 매입세 공제될 땐 부가세 대급금 쓰는 거지.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적 입력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미착품 쓰라고 하고 있잖아, 미착품. 65만 원. 다 해서 현금 나간 거예요. 자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붕괴 유형 현금을 걸면은 이게 커서가 안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붕괴를 많이 끊으실 때는 무조건 붕괴 유형 혼합하셔야 됩니다. 혼합 아니면 붕괴가 안 내려가.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끊는 게 아니라 미착품도 끊어야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라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어떤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뭐 요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에 반영하게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문제 읽어보시면 야근 식사 제공받고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2월 29일로 29 안 되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29로 돼 있나요? 죄송 28일로 할게요. 쏘리. 8일. 그럼 어디 적으셨어요? 날짜? 28일 잘하셨어요. 죄송해요. 2024년대 만든 문제라서 깜빡했어요. 6년이 아니지. 여러분들 실수하잖아. 네, 양아치. 자, 그래서 51번 먼저 매입세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공급가액은 150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속리가든. 근데 문제 보시면 종이에요. 전자 아니죠? 조심하세요. 여기 종이라고 가끔씩 이거 안 줄 때 있어요. 요거. 안 줘도 요거 보시고, 전자가 없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자가 여기 없잖아요. 자, 그리고 분계 유형은 자고로 여기 현금하고 외상이니까 혼합이죠. 여기. 그래서 혼합. 차변에 500번대 복리후생비고, 대변에 현금 50, 나머지가 미지급금.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예정신고, 누락금, 확정신고는 어떻게 반영해요? 그렇죠.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 남기요. 그래서 어디 눌러요? 그렇죠. 여기 간편집계 화살표. 여기에서 예정, 누락분. 이거 좀 보이시나? 여기에서 예정, 누락분. 이렇게. 그리고 확정신고가 게시되는 게 지금 1기 확정신고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2025년 4월 달이죠. 게시가 되는 건. 4월 1일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누락이라고 뜰 겁니다. 이렇게 반영하는 거니까 암기 좀 해주세요. 혹시 잃어버리신 분들은 넘어가도 되겠죠?